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 제3회 회로 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RL 직렬회로에서 직류전압 5V를 시간이 0에서 인가하였더니 전류가 이런 값을 가졌다. 이 회로의 저항을 처음값의 2배로 하면 시정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RL 직렬회로에서의 시정수 뭐죠? 저항분의 인덕턴스죠. 그런데 여기 이 전류값 RL 직렬회로에서의 이 전류값에 여기 공식이 뭐냐면 인덕턴스분의 저항입니다. 여기가 인덕턴스분의 저항. 근데 이 값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정수는 이 값의 역수예요. 그래서 요렇게 L분의 R이 20 곱하기 10의 3승 요거 역수면 시정수값 R분의 L이죠?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은 뭐예요? R분의 L 요 값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항값을 2배 하면 분모의 2배 했죠? 그럼 여기도도 분모의 2배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25세크 저항을 2배로 하면 시정수는 25세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대칭 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요거 암기죠? 대칭 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은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요거가 같은 게 4번에 있네요.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대칭 N상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 이것도 역시 공식 암기해서 찾는 문제예요. 자, 대칭 N상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는 요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요건 위상차 각도죠, 그죠? 여기서 파이는 뭐예요? 180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3상이다 하면 2분의 180도 1 마이너스 3상분의 2 요거 계산하면 30도 나옵니다. 그래서 3상에서의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30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회로의 종류는, 자, 출력을 보면 여기만 출력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죠? 보면 A, B 값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발생되고 A, B 값이 서로 동일할 때는 출력이 발생되지 않네요. 이런 회로를 우리는 EXOR 회로라고 합니다.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예요. 서로 입력이 다를 때 그때만 출력이 발생되는 회로, EXOR 회로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3상 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W 및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약 몇 %인가? 자,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역률 구하는 문제네요. 이거 공식 암기해서 푸는 거죠. 자, 우선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100 해서 이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는데, 이 전력계법에서의 피상전력은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P1, 얘를 P1으로 두고 얘를 P2라고 두면 이 P1, P2에다가 요 값을 적용하면 피상전력이 되고, 유효전력은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유효전력 값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100 해서 고학률 계산기 누르면 91.8%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전력계법의 역률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요 분모는 피상전력 그리고 분자는 유효전력이라는 거, 요거까지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6번 그림과 같은 순저항 회로에서 대칭 3상 전압을 가할 때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R의 값은 몇 옴인가? 자,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각 선의 저항 값이 동일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회로에서 각 선의 저항값을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저항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 델타 결선된 회로를 Y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켜 줍니다. 예, 요것과 똑같은 저항값을 갖는 Y 결선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Y 결선으로 바꿔주는데 우선 세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한 다음에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예, 세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한 다음에 요 A를 구할 때는 요 A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한 것을 분자에다 올립니다. 예. 그래서 세 개를 더해주고 두 개 곱한 거 올리면 얘가 8옴. 그 다음에 이제 얘 구했어요. 그죠? 이제 요 B 이 값을 구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 저항값을 더한 다음에 요 값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옆에 있는 것 40과 125을 곱해줍니다. 곱해서 분자에다 올려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24옴. 요 C도 똑같이 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한 다음에 요거 분해 요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옆에 있는 것들을 두 개 곱해서 분자에다 올립니다. 24옴. 그래서 24옴.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8옴, 24옴, 24옴. 그러면 여기 가변 저항, 우리가 저항값을 가변할 수 있는 그 저항값과 요 8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값과 요 값 모두 동일하면 흐르는 전류가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해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저항은 몇 옴으로 맞춰놔야 될까요? 여기 24고 24니까 여기다가 16옴을 맞춰 놓으면 두 개 더해서 24옴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의 저항값은 16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킨 후에 예, 여기 저항값을 구한다는 거 요거 직접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7번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인가? 자, 비정연파에서 평균 전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전력 어떻게 구하죠? 네, 우리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거기다가 역류를 곱해서 전력을 구합니다. 네, 와트 단위의 전력을 구해요. 근데 여기서의 요 전압과 전류 요 무슨 값이에요? 실효 값이에요. 네, 실효값. 그리고 요 뒤에 역률에서의 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위상차. 자, 요 내용을 이제 비정연파에 적용해서 이제 구하는데 비정연파는 기본파 그리고 각 고조파를 다 더해서 비정연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전력을 구할 때 비정연파에서의 전력을 구할 때는 각 고조파끼리만 계산이 돼요. 그리고 기본파는 기본파끼리만 계산이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전압의 기본파, 전류의 기본파죠? 이건 뭐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요 오메가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파입니다. 오메가 앞에 3이 있으면 요건 3고조파. 얘도 3고조파. 얘는 몇 고조파? 5고조파, 5고조파. 그래서 이 고조파를 보고 같은 차수의 고조파끼리만 계산이 돼요. 자, 우선 기본파부터 한번 볼까요? 기본파. 자, 여기 전압의 최대값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건 전압의 실효값입니다. 정연파에서 실효값 어떻게 구하죠?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누죠.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요. 그리고 전류의 실효값도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눕니다.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위상이 오메가 t고 여기도 오메가 t예요. 그러면 오메가 t 위상 차니까 두 개의 각도를 빼면 0도네요. 0도.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0도. 예, 이렇게 적용하고요. 여기 루트 2분의 100, 루트 2분의 100 요거 정리하면 2분의 100 곱하기 20 요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2분의 1에 100 곱하기 20 요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얘는 기본파예요. 기본파. 그리고 여기 3고조파 있다고 했죠? 3고조파. 3고조파끼리 또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1에 여기 최대값 마이너스 50 곱하기 여기 10이네요.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요거 뭐라고요? 세타가 위상차. 자 보면 전압은 플러스 30도, 전류는 마이너스 30도네요. 그러면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 요거는 위상차가 몇이에요? 그러면 60도네요. 60도. 요번에는 오고조파 2분의 1의 최대값 20이네요. 20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여긴 45도고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러면 플러스 45 마이너스 45. 요 계산하면 몇 도? 90도. 여기는 90도.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요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요렇게 계산이 된 거고 2분의 1을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2분의 1로 묶고 쭉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요때 평균 전력은 875W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얘가 기본파, 얘가 3고조파, 그리고 얘가 5고조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더해서 평균 전력 구한다는 거 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8번 어느 소자의 전압의 최대값에 코사인 오메가 t를 가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답니다. 이 회로의 소자는 어떤 종류인가? 자 보면 여기는 코사인이고 여기는 사인이네요. 그럼 이게 파형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파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때는 90도를 더해줘요. 그래서 이 전압 파형을 사인 파형으로 바꿔주면 오메가 t에 플러스 90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0도보다 90도 앞선 지점에서 사인파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뭐예요? 전압. 그 다음에 전류는 최대값이 IM인 사인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요걸 비교를 해보면 요게 이제 요 가로가 위상이라고 해서 오메가 t거든요. 요게 이제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할 때 90도 지나서 전류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늦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류를 지상전류다. 전압보다 늦은 전류이기 때문에 지상전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지상전류,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을 느리게 만드는 소자는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 그래서 답은 2번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인덕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전압보다 느리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콘덴서는 반대가 되겠죠. 전류의 위상을 전압보다 빠르게 해준다. 순저항만 있으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동일하다. 다이오드는 뭐 위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답은 2번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9번 전달함수를 이렇게 줬을 때 극점과 0점은? 자 여기서 극점과 0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극점은 이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입니다. S의 근. 0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에요. 자 그러면 극점부터 구해볼까요? 극점 S제곱 플러스 1이 분모지요.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때는 두 개, S가 뭐예요? S가 이렇게 두 번 곱해져서 S의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두 번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을 만드는 건 뭐예요? 허수. J. 그리고 여기서 이 J가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 마이너스 J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J 곱하기 마이너스 J에서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J의 제곱 되지요? 그죠? 만약에 J 곱하기 J 하면 얘도 J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J일 경우에 J의 제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이 나온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J다. 요게 이제 극점이고요. 또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S 플러스 J와 S 마이너스 J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곱하면 S의 제곱,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S,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JS,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의 제곱. 마이너스 JS 플러스 JS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계산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건 S의 제곱 마이너스 J의 제곱. J의 제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그래서 S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용하면 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요 값이랑 동일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얘 뭐예요? 마이너스 J 적용하면 0이죠. 얘 뭐예요? 플러스 J 적용하면 0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J다. 예,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값. 예, 마이너스 2 적용하면 0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요거는 이제 암기하고 가는 건데 분자가 무한대일 때 2차에서는 0점을 가져요. 이건 암기. 예, 그래서 극점과 0점은 요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예, 요거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순저항 R과 리액턴스 X로 구성되고 외부의 부하저항 RL을 연결하여 최대 전력을 전달하려면 RL 값은, 자, 최대 전력 전달하는 조건이 있어요. 최대 전력의 조건.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동일할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요 ZL도 R 플러스 JX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크기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저항의 제곱,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크기가 RL의 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RL의 크기는 요렇게 구해진 값이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1번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감쇄정수가 알파, 위상정수를 베타라 하면 알파, 베타의 값은 단 RL, GC 요 4단자 정수죠. 는 선로 단위 길이당 저항, 컨덕턴스, 인덕턴스, 커패시턴스이다. 자, 문제에서 감쇄정수와 위상정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해설을 보면 무손실 선로에서는 저항이 0, 컨덕턴스는 0의 조건을 갖는다. 자, 우선 전파정수는 감쇄정수 플러스 J 위상정수로 나타내거든요. 전파정수는 루트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공식이 루트 저항 플러스 J 오메가 L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C 요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무손실 선로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0 하면 얘는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의 루트,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J 오메가 그러면 J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LC의 루트. 요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J 오메가 루트 LC 요렇게 허수만 존재하겠네요. 즉 요 공식에서의 감쇄정수가 실수 부분이고 위상정수가 J인 저 허수 부분인데 실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쇄정수 알파는 0이고요. 허수 부분 위상정수 베타가 오메가의 루트 LC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예,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해도 되는 문제가 되겠죠. 요게 이해하기 좀 힘들다 하시면 무손실 선로에서 감쇄정수, 위상정수는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다음에 블록선도와 같은 것은, 자, 이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를 볼까요? 우리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1 플러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경로 이득. 전향경로 이득은 뭐예요?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보면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거, 요 P가 있고요. 그죠?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네요. 네, 1. 그 다음에 뭐 루프 이득은 없어요. 그죠? 돌아오는 게 루프 이득인데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 한번 볼까요? 이것과 똑같이 나오는 걸 찾으면 돼요. 입력이 여기 이렇게 입력이 있네요. 우선 요거 하나 입력 P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기 P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예 P를 곱한 게 있네요. P 요렇게 가는 거니까 예, 요 뒤에 있는 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이제 곱해진 거겠죠? 그럼 얘랑 이제 약분되면 얘는 P 플러스 마이너스 1 똑같네요. 예,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얘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P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네요. 얘는 P의 제곱. 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면 P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P분의 1에 요렇게 가는 거니까 P 얘는 P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요. 같지 않지요. 얘도 아니고 얘는 P 마이너스 플러스 P의 제곱 얘도 같지 않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3번 이산 시스템에서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예,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여기 보면 Z평면이라고 나와요. Z평면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서의 안정도 해석은 뭐냐면 단위원 내부 요 내부에 근이 발생하면은 안전 외부에 근이 발생하면 불안정 그 다음에 여기 원주 내에 걸리면 임계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이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 Z평면 말고 우리 S평면 있죠. 그죠? S평면에서는 좌반면, 우반면으로 나눠집니다. 예, 이쪽에 근이 생기면 요게 좌반면이라고 하거든요. 좌반면에 근이 생기면 안정. 우반면에 근이 생기면 불안정. 그리고 여기 실수축, 이게 실수축인데 여기 요 점에 근이 발생하면 요거는 임계 안정이라고 합니다. 임계 안정. 예. 암기예요, 암기. 예, 그래서 요거 옳은 건 Z평면의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S평면,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S평면, 여기 안정, 불안정, 요런 내용이 나와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옳은 답 또는 틀린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 중 D는 자 T형 회로에서의 A, B, C, D 어떻게 구하죠? 요렇게 A 요렇게가 뭐냐 자 Z3분의 Z1 플러스 1 요게 A네요. 요게 A 요게 A 써있죠? A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가는 게 B입니다. Z1 플러스 Z2 플러스 Z2분의 Z12 요게 B C는 이렇게 내려와요. Z3분의 1 요 3죠. Z3분의 1 D는 이렇게 갑니다. Z3분의 Z2 플러스 1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네,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요게 T형 회로에서의 A, B, C, D 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직접 연습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5번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는 몇 라디안 퍼 세크인가? 자, 감쇄 진동 주파수를 물어봤네요. 감쇄 진동 주파수는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 내용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차 제어 시스템이래요. 2차 제어 시스템의 기본식은 요렇게 정리합니다. 요 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 요게 이제 고유 진동 각주파수라고 하는데 얘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제동비. 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이용해서 이제 얘네 둘을 알아낸 다음에 여기다 적용해서 감쇄 진동 주파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선 일단은 고유 진동 각주파수 얘죠. 얘 25 얘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은 25다 하면 양변에 루트 씌우면 얘랑 없어지고 오메가 n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고유 진동 주파수가 5예요. 5. 그러면
요거 2 제동비 곱하기 고유 진동 주파수, 얘가 이 식에서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얘가 5랍니다. 5. 그러면 5이 10이니까 10 제동비는 6이다. 네, 요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제동비는 10 넘어가면 10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제동비가 10분의 6은 0.6이니까 네, 여기 고유 진동 주파수는 5, 그 다음에 여기 제동비는 0.6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되겠네요.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감쇄 진동 주파수는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것은, 자, 요 문제 우리가 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식만 쭉 정리하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해진 규칙은 이래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을 s의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예, 그리고 또 s의 제곱을 dt 제곱분의 d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는 s로 바꿔주고요. s는 dt분의 d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xt 요런 것들은 대문자 xs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yt 요런 것들은 대문자 ys로 바꿔줍니다. 네. 자, 이제 요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데, 요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a분의 b는 c분의 d다. 이런 식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각선 곱한 값은 대각선 곱한 값과 같다. 요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곱해 볼까요? 그러면 s 플러스 1에 s 마이너스 2 ys는 요렇게 곱한 값과 같다. 3xs다. 요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죠? 얘 정리해 볼까요? 요렇게 곱하면 s의 제곱,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s,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s,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얘가 ys는 3xs와 같다. 같은 s니까 서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요 마이너스 2s 플러스 s는 그냥 마이너스 s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s.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얘를 우리 이 규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s제곱은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죠. dt의 제곱분의 d 마이너스 s는 dt분의 d. 예, 숫자는 그냥 2로 이렇게 나오고요. ys는 소문자 yt 숫자, 그 다음에 x는 소문자 xt.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지요.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면 dt 제곱이네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의 yt지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의 yt. 얘는 xt니까 아니네요. 요 세 개는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플러스니까 아니고 얘 플러스니까 아니네요.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이게 맞는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dt분의 d의 yt,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yt, 그 다음에 이거는 3xt와 같다. 맞네요. 예. 요렇게 정리해주는 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규칙대로 스스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페루프 전달함수에 대한 감도는, 감도 구하는 문제인데, 요 감도는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자, 요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여기 ts가 여기 입력분의 출력이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전달함수죠. 그죠? 그래서 t의 전달함수를 구하면 요 cs는 여기 cs예요. 전달함수 구하면 우선은 1 플러스 루프 이득, 요렇게 루프 이득이죠. 그럼 gs hs 분의 전환 경로, 요렇게 k와 gs를 곱한 kgs가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전달함수를 여기다 적용하면, 자, 여기 전달함수 분의 k지요. 그러면 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요렇게 곱하면
1분의 K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죠? 1분의 K.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그러면 KGS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K에 1 플러스 GSHS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약분되면 여기 정리한 건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요건 뭐냐? DK분의 D에 TS예요. TS 뭐라고요? 요렇게 1 플러스 GSHS 분의 GS의 K를 요 뒤에다가 요렇게 곱해줘도 되죠.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 이 전달 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X의 제곱 미분하면 요거 어떻게 되죠? DX분의 D 요거 미분하면 요거 위에 있는 수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1을 빼줍니다. 그럼 X, 그 2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X를 미분하면 X의 1승이에요. 그죠? 1이 내려옵니다. 그 여기서 하나를 빼줘요. 그럼 1에 X의 제로예요. X의 제로승은 무한대의 제로승은 1. 어떤 수의 제로승도 1이에요. 그래서 얘가 1이 돼서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5X를 미분해라. 그럼 얘 뭐예요? 5잖아요. 5. 그죠? 그러면 DK분의 D 이 여기서 K에 대해서 미분해라 하면 뭐만 남아요? 여기서 5만 남듯이 요 앞에 있는 것만 남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면 이때 감도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감도 구하는 공식 뭐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8번 다음 블록선도에서 R분의 C R은 뭐죠? 입력 분의 출력이네요. 그럼 요거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입력분의 출력. 자,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공식이 1 플러스 GSHS 분의 GS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면 여기에 있는 부호가 적용되지 않은 식이 되고요.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있는 이 부호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되면 여기 루프가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여기 플러스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우선 여기를 마이너스로 더 보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S는 뭐죠? 전향 경로 이득. 그러면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얘랑 곱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얘랑 곱한 거 하나.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향 경로 이득이 요렇게 계산이 되고 루프 이득 요렇게 계산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넣었으니까 요거 포함해줘서 전향 경로 이득은 마이너스 G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 공식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얘는 1 마이너스 적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G2 분의 G2의 G1 플러스 H가 되겠네요. H1.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그래서 1 플러스 G2분의 G2의 G1 플러스 H1.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 요거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9번 GS, HS 개루프 전달함수죠. 개루프 전달함수에서 정근선의 교차점 구하랍니다. 정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합 0점의 합을 빼줘서 구합니다. 자, 여기서 극점은 뭐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이게 극점이고요. 0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입니다. 자, 그럼 극점부터 구해볼까요? 극점. 얘 0으로 만들려면 얘는 S가 이렇게 두 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 0으로 만들면 얘 0 되고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0, 0
얘가 0 되면 또 0이에요. 그래서 S-2. 얘가 0 되면 또 0입니다. 그래서 얘가 S가 -3. 그래서 극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극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되고요. 4개. 그 다음에 S의 근은 0, 0, -2, -3이 되겠습니다. 0점 구해볼까요? 0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얘 -1 들어가면 0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점은 -1. 개수는 1개.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극점의 개수는 몇 개? 4개. 0점의 개수는 몇 개? 1개. 분해. 극점의 합. 요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5. 그래서 -5. 0점의 합. 얘는 -1이죠? 그래서 -1 하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점근선의 교차점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0번 특성방정식을 이렇게 줬고요. 완전 계속선의 K가 0인 점은, 자, 이거는 요 K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0이 되는 S의 근을 구하면 돼요. 자, 요 식에서 얘만 두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예, KS 플러스 4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더해진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죠? 여기서 K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S 플러스 4 얘 넘어가면 얘는 곱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K가 0인 점이래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요.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면 되겠죠. 0에서 어떤 수를 나눠도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1, -2, -3 들어가면 분자가 0이 돼서 K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근계적상 K가 0인 점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4년 제3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으면 안 되지요? 네, 61번부터 80번까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내가 어려운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설 한번 쭉 적어보고 넘어가세요. 예, 그러면 그 해설을 적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알진 못해도 적으면서 분명히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60점 이상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